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이번 주는 제가 지난주에 미리 예고를 했던 것처럼 이번 주는 장이 안 좋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 좋다기보다는 많이 출렁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방송을 냈고, 오늘하고 내일은 장중방송이죠. 내일 같이 미국의 CPI 나온 거 보고 장중방송은 같이 보고 목금도 마감 방송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잘 이겨내보자고요. 자, 이제 오늘은 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이 3.9%, 아까 동시효과는 거의 한 4%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결국은 좀 올라왔더라고요. 많이 하락한 게 오랜만이어서 그동안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올 초에 1월 달부터 2월, 3월 초까지 나름 괜찮았던 요것만 익숙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온 조정장에 또 다들 이제 당황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죠? 여러분 당황스럽죠? 오늘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 맞으니까 갑작스러운 조정장. 저는 이제 우리 시장을 볼 때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이고,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금융기관의 도미노 파산이 될 수도 있다. 은행들이 다 서로 막 채권 갖고 있고 대출 받아놓고 막 이렇게 물려있으니까 하나에서 나 못 갚아 그러면은 딴 데서 이제 줄줄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예전에 그 리먼 사태, 리먼 브로더스 파산이 갑자기 이제 떠오르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갑작스러운 이런 조정장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됐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저희 정방위원님 중에서도 어제 오늘 증시가 하락하는 거를 좀 빠질 것 같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수를 보실 때 어떤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현재 앞으로 증시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를 판단하는 지표가 있으시다면은 혹시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참고 좀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은 원자재 가격을 보고 판단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다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금값이 올라가면은 증시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암호화폐 같은 걸 보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달러 인덱스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는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답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대응 전략으로는, 우리는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한국 증시에서 나오는 지표가 제일 그래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그렇잖아요. 변동성 지수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이 변동성 지수를 많이들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변동성 지수의 개념을 처음 소개시켜 드렸을 때가 한 4, 5년 전인데, 옛날 우리 강의 보면 있어요. 그때는 되게 이게 신선한 거였는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어요. 변동성 지수가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빅스 지수, 그리고 공포 지수라고 흔히 부르는 건데,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고,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위아래 많이 출렁거린다는 거고, 그런 거예요. 변동성 지수가 높아진다는 게 꼭 증시 하락이랑 연결되는 건 아닌데, 이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증시 출렁 힘이 커지는 건데, 이게 확률상 한 90% 정도는 하락에 적용이 좀 되고요.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면은 한 90% 정도는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10% 미만의 확률로는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면서 증시도 같이 상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좋은 장. 그럴 때는 이 시장의 변동성, 이 시장의 공포 지수, 증시가 올라가는데 공포스럽대요. 이게 좀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공포지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변동성 지수라고 불러요.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라는 걸 저는 참고하는데, 이런 지표가 있어요. 변동성 지수는 어떤 기준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냐면, 이게 이제 선물과 현물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선물이라는 게 우리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또 간과할 수가 없는 게, 선물 시장이라는 게 일반 우리 주식시장, 그러니까 파생시장이 이쪽은, 파생시장이 일반 우리 현물 주식시장에 비해서 규모가 몇 배나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가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현물 주식하시는 분들이지만 저 동시만기일을 본단 말이에요. 이 선물의 개념도 모르면서 동시만기일 된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은 서로 상호 관계에 있습니다. 알면은 좋지만 모르더라도 현재 저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선물 시장은 기본적으로 파생 시장이라고 하는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또 레버리지가 뭐냐면 보통 신용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 몇 배. 우리가 증권사에서 거래할 때 신용 투자하면은 내가 살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살 수 있잖아요. 파생시장은 그게 기본이에요. 3배, 4배까지 쓸 수 있습니다. 뭐 조건에 따라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돈 날려먹는 방법도 되게 쉽죠. 선물 쪽으로 가게 되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제로가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주식으로 순식간에 돈이 계좌가 0이 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선물은 그냥 0이 되는 순간들이 되게 자주 와요. 왜냐면 레버리지. 거기는 곱하기 단위로 거래를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장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변동성의 사이즈, 얼마나 더 이 변폭이 크냐 이거는 주식이랑 선물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물이 더 변동폭이 더 커요. 그만큼 더 위험한 자산이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좋거나 그 증시가 어떤 뭐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발생하겠죠. 좋은 일이 발생하거나 혹은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발작하는 게 선물 시장이에요. 보통 좋은 일에 발작하지는 않은데 보통은 이제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선물 시장이 먼저 발작을 하고 그게 이제 이거 선물 지수 왜 이래? 이상한데? 그러면서 이제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오는 지표가 저 변동성 지수라는 건데 그러면 선물이 갑자기 쫙 올라가가지고 우리 현물 시장이랑 갭이 커졌어요. 그럼 변동성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럼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면은 증시의 출렁임이 커진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선물은 이미 저 앞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발작하는 경우는 잘 없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 주식 거래 잘 안 하시죠? 그냥 갖고 있잖아요. 좋은 일이 생겨서 무서워서 파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나쁜 일이 생기면은 무서워서 손절하고 파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 선물 시장과 변동성 지수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의 또 좋은 지표를 아시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전망을 할 때 이게 하나의 큰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굉장히 편안하게 보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기본적으로 잡는 가장 처음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변동성 지수라는 게 알았어. 이론은 일단 알았는데 그럼 이거 우리가 실전으로 봐야 되잖아요. 키움증권으로 한번 볼게요. 키움증권으로 변동성 지수를 찾아볼게요. 우리 HDS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보면 요 차트가 있잖아요. 차트가 있는데 여기 좌측을 보면은 저는 종목을 좀 띄워놨지만 이 종목을 업종 지수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요 화살표를 누르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화살표 눌러서 지금 주식으로 돼 있는데 업으로 바꾸면 업종 차트로 바뀌어요. 업종 차트로 바뀌면은 코스피 지수도 있고 여기 요거 내리면은 코스닥도 있고요. 뭐 코스닥 100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뭐 코스피 200 지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많이 보시죠. 근데 여기서 업종 차트로 바꾼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아마 뭐 다 있을 텐데 여기 보면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 요 화살표로 내려가지고 돋보기 누르신 다음에 쭉 내리면은 이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요걸 클릭하시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바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업종 이 코드 번호가 다 있어요. 저는 번호로 많이 하는데 001은 코스피 지수, 101은 코스닥, 201은 코스피 200 이런 식이에요. 많이 쓰는 거는 숫자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키보드로 입력하시면 더 빠르게 바꿀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데 변동성 지수는 603이에요. 이렇게 숫자 입력하면은 바로 이제 차트가 뜨죠.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를 놓고 우리가 시장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이론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왜 저희 정방의 어떤 모 회원님은 왜 지금 시장이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을까? 그거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상황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여기 딱 상황인데 변동성 지수가 지난 12월부터 지금 3월 초까지는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거의 뭐 횡보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움직임이 크지가 않게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좀 갑자기 하루에 한 8%를 급등을 했어요. 어제 장중에 월요일날.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요.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5%를 넘어가는 경우도 잘 없거든요. 하루에 변폭이 뭐 가끔 장 좋으면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보통 5% 안쪽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평화로운 시기인데 어제 갑작스럽게 변동성 지수가 어제 장중에 한 8% 정도 올랐어요. 그게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18%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 증시의 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 보통 우리가 근데 바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바닥. 주식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와 진짜 큰일 났다. 와 난리 났다.
할 때가 요때가 보통 정말 위기의 순간들이거든요. 요 순간들이. 그리고 시장 너무 좋은데? 와, 요즘만 같으면 참 괜찮다 싶은 순간들이 이런 순간들이에요. 생각해보면 올해 2023년도 들어서는 시장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내 종목 안 올라갔어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시장은 좋았어요. 올해 3월달에. 그죠? 이 위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작년에 9월 말 10월 초라는 말을 제 방송에서 진짜 많이 하잖아요. 9월 말 10월 초. 이거를 제가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 당시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이 다 왔어요. 이 정도면은 뭐 더 오를 만큼 올랐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9월 말 10월 초를 바닥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정방이든 공개방송이든 어디 가서든 이제 바닥을 좀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죠? 진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9월 말 10월 초. 그때 제가 9월 말 10월 초가 바닥이라고 판단했던 기준은 바로 이거였어요. 변동성 지수가 특정 수치까지 올라왔다. 특정 수치가 뭐냐 그게. 그 수치가 보통 28포인트 전후예요. 27, 28 정도.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27, 8 정도면은 이제 거의 고점인데, 증시로 따지면은 여기가 증시 바닥이에요. 반대로 변동성 지수가 한 15포인트 내외에서 놀고 있다 라고 하면은 거의 바닥이에요. 이거는 증시 고점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여기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1월 달 3월 초까지는 그동안 굉장히 평온했던 장이 있었던 거예요. 평온했던 거예요. 좋았잖아요, 그동안. 근데 갑자기 이번에 치솟으면서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면은 출렁임이 커지는 상황이 됐고, 약 90%의 확률로 시장은 하락한다. 그리고 그동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증시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좋았으니까 조금 나쁠 때도 됐어요.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니까 올라갈 때 아이고 신난다, 더 사자, 빠지네 손절, 뭐야 기다리니까 올라가네, 이제는 진짜 이번에는 가는구나, 매수 들어가니까 사자마자 빠지네, 손절, 안 보고 있었더니 이만큼 올라갔네, 지금이라도 사볼까? 그래, 단타 치니까 괜찮을 거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빠지고, 이제 드디어 여기도 빠지는구나, 위험해 라고 생각했는데 안 사니까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상승하락을 반복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상을 했는지는 이 지표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동안 좋았잖아요. 우리 시장의 역사를 쭉 보여드리면은 상승하락의 반복이에요. 이거 주봉으로 볼게요. 조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이에요. 크고 작은 건 있겠지만 큼지막하게 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27, 8 정도까지 가 있을 때가 언제나 시장의 바닥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요때가 9월 말 10월 초, 요때가 6월 달, 요때가 연초 러시아 전쟁 터질 때. 그때가 위기였었는데 언제나 그때 샀으면은 버는 순간들이 이제 오죠. 물론 작년에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다 치지만,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좋았다가 약간 꺾이는 그런 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까지 오느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언제가 바닥이냐를, 지금 증시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이유든 실리콘뱅크든 뭐든 간에 어쨌든 시장이 내려와서 하락해서 어디가 진짜 찐 바닥이 나오느냐, 그걸 알고 싶으신다면 요 지표를 켜놓으시고 요 가격대, 요 27, 8포인트까지 올라오는 순간까지 기다리면은 웬만하면 거기가 바닥이에요. 거기서 주식 사면은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정말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를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작년 9월 말 10월 초. 그때 다 아시죠? 그때 은행 금리 5%, 주식시장 내가 반토막 난 거 손절하고 나 5% 수익 내려갈 거야. 사람들 다 돈, 증권 계좌 다 빼가지고 은행으로 가는 시기였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죠? 저는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시고, 더 못 사신다면은 가만히라도 계시고, 중간에 만약에 좀 정리하고 싶으시다면은 조금만 기다리면 한 방은 나오니까, 한 번은 터질 거니까 적어도 바닥에서 50에서 100% 정도 터지는 거 보고 파세요 라고 저는 전략을 세워놨어요. 그렇게 저희 정방은 그 얘기를 제가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말씀을 드렸고, 올 초 들어가지고 꽤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도 종목도 많이 있지만 상당히 정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절한 종목이 티라유텍이라는 종목이 저희가 있었는데, 얘도 바닥에서 한 2배 정도 예상했는데 한 3배 가까이 올랐어요. 3배까지 가지 않았지만 2.5배 정도 올라가면서, 작년에 우리가 이 시기 때 갖고 있었어요. 이때. 그럼 그때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저한테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야, 내가 너한테 이거 속아가지고 사가지고, 그죠? 다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저는 꿋꿋이 가져가시라는 말씀만 드렸고, 회사 좋으니까. 그래서 어제 매도 드리고, 어제 아침에 저희 개장하자마자 매도 드리고, 못 파신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매도를 드렸어요. 이게 저희 장투했던 종목인데, 변동성 지수를 보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흘러갈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때요? 변동성 지수의 상황을 보는데, 우리가
뭐 실리코뱅크고 뭐건 간에 뭐 CPI든 뭐든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변동성 지수 하나만 놓고 딱 판단하자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증시가 많이 출렁이는 상황이 되고 이 상황에서는 10번 중에 9번은 증시가 하락하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더 빠지는 걸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매칭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차트를 같이 놓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나 코스닥을 놓고 보시면은 거의 180도로 가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코스피고요. 근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맞을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대부분 비슷하게 가니까 위에 있는 거는 변동성 지수고 아래에 있는 건 코스닥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180도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증시도 바닥이었어요. 샀으면은 아마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이때 러시아 전쟁 때는 이때는 실패하는 순간이었어요. 이때는 뭘 해도 좀 좋지 않았던. 그리고 9월 말 10월 초. 왜 제가 여기를 되게 중시 보고 있냐면 그때는 실제 바닥이 나오고 증시도 잘 갔으니까. 그러니까 공포에 사면 된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제 잘 가다가 그동안 좋았던 시절을 멀리하고 여기서 올라가면서 증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학습했던 걸로 본다면 증시는 한동안 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 배경 이런 걸 다 떠나서 눈에 보이는 걸로만 분석을 한다면, 데이터로만 분석한다면은 지금 증시는 좀 조정받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수치값에서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시가 앞으로 좋았던 시기를 멀리하고 이제 나빠지고 있구나. 또는 나쁜 시기를 지나고 좋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우리가 결정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지표를 통해서 지금 오늘 3월 14일 기준으로는 지금은 증시가 내려가고 있구나. 내려가는 중이죠. 오늘이 끝이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모르죠. 진짜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은 끝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아닌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은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이 시장 하락이 이렇게 중간에 멈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려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면 됩니다. 현 증시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수가 내려가고 있구나. 우리 증시가 내려가고 있구나라고 알면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전 대응. 증시가 내려가는 걸 보면서 누군가는 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저 손절해서 현금을 만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대응 전략은 누구나 다르죠. 그래서 어제 방송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제 저녁 8시 제가 공개 방송했는데 그때 방송이 요거랑 좀 연결이 돼요.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어제 저녁 방송에서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 없죠. 당연히 모르겠지만 나쁠 것 같다. 왜 나쁘다고 제가 판단했냐면은 이런 지표들을 보고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나쁠 것 같다. 그러면 장이 나쁘면 장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나는 공격적인 투자자다. 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날 가장 강한 종목을 사면 됩니다. 그날 가장 강한 종목을 어떻게 찾아? 개장도 안 했는데? 근데 모르죠, 그거는. 이거는 이제 전날 미리 찾아놔야 돼요. 전날 미리 찾아놔야 한다. 그거 그냥 공략하시면 돼요.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다. 나는 손실 봐도 나 멘탈 깨지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센 걸로 갈 거야. 나 오늘 손실 봐도 괜찮아. 어차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가면은 세게 가고 빠지면 많이 빠지겠지. 나 오늘 한번 승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날 가장 강한 종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찾아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희 정방에서 했던 건데 이게 저희 정혜원 메모장입니다. 어제 저희가 SATNG라는 종목을 매매했고요. 목표 도달했어요. 그리고 3월 14일 오늘 단타 후보주로 어제 이미 저희 찾아놓은 거예요. 이 종목들을.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종목들은 이렇게 총 4종목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에코프로, 신성델타테크, 메지온 4개를 저는 찾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3월 13일 오후 3시에 미코바이오메드와 에코프로와 근데 여기 중간에 제가 빈칸을 좀 띄워놨어요. 빈칸 띄워놓고 이제 신성델타테크와 메지온 이렇게 4종목을 찾아놓고 내일은 요 중에 하나 단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방송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방에서 매일 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오늘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들을 나눈 이유는 내일장이 이제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하지만 확신이 있지 않기 때문에 4개 중에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이제 종목들을 제가 꼽아놓은 걸 보시면은 미코바이오메드는 뭔데 오늘 괜찮다고 했을까? 미코바이오메드는 개별주예요. 그리고 지금 상한가를 벌써 2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별주.
에코프로는 배터리예요. 배터리 이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에코프로는 그냥 배터리 대장주예요. 굉장히 센 종목입니다. 제가 그랬죠? 가장 강한 종목을 사야 된다고. 보통 전날 테마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즘은. 그래서 에코프로는 배터리 쪽에서 제일 센 종목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 미코바이오메드는 테마가 없을 때 뭐 배터리가 갑자기 좀 뭐 밤사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배터리가 좀 별로다. 아침 동시 효과를 보니까 배터리가 좀 별로다 싶으면은 저는 미코바이오메드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 강한 종목은 신고가에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신성 델타테크는 나쁘진 않았는데 전날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막상 개장하고 보니까 하락했네? 이거는 오늘 아침에 할 종목이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건 간에 오늘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락 출발하는 종목은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보는 단타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지온. 메지온은 이제 바이오 제약 섹터에 있는 종목이었고 오늘 아침에 들어갔으면 수익은 나긴 했을 텐데 이것도 이제 바이오 제약. 약간 개별주죠. 그리고 오늘 바닥주.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공격적인 투자자는 골라야 되냐면 신고가에 있는 제일 센 걸 사면 됩니다. 그리고 상승 출발하는 종목 선택한 건 아니죠. 뭐 나중에 잘 올라가겠지만 저는 바닥에서 출발하는 걸 샀기 때문에 좀 맘 편하게 가져가려고 좀 일부러 선택한 것도 있어요. 최근에 저희 종목들이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가지고 선택했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저거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신성도 저는 더 갈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좀 별개의 내용이지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종목 중에 이제 KGB라고 있는데 KBG 요거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같이 매매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이걸 드렸던 것도 단타로 좋은 종목이라는 데 매매했던 건데 이거랑 같은 기준으로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고 주가가 이제 그날 못 파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저는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또 올라오니까 센 종목이니까 이런 게 이제 단타할 때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할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놓는 방법이 있어요. 종목 찾는 방법은 우리 지금은 그 강의 영상이 좀 내려갔지만 공개 방송이었다 정방 영상으로 제가 전하는 예전 강의 영상 좀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다. 보수 투자라면은 당연히 로우 리스크. 나는 손해를 크게 보고 싶지 않아. 난 손절 절대 하고 싶지 않아. 그 대신 로우 리턴. 그만큼 나도 안전하게 매매하는 대신 그만큼 대가가 있어야 되죠. 그거는 바로 시간과 수익.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대 수익도 낮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장기 투자하면은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 이제 단기 성향의 투자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나는 보수적인 투자자인가 공격적인 투자자인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나한테 잘 맞는 거 하시면 돼요. 그래야 주식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대박도 터지고 2배, 3배도 수익 내고 할 수 있는 건데 오랫동안 생존하지 못하면은 그 뭐 그냥 주식에서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찍먹하고 가는 거예요. 제대로 맛도 못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남으시려면 나랑 잘 맞는 투자,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인지를 먼저 스스로 깨우치셔야 되고 그거에 맞는 매매를 하시면 돼요. 전문가들도 그거에 맞는 전문가들을 찾아다니셔야 서로 간에 시너지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잘한다고 갔는데 나랑 하나도 안 맞네? 이거 돈 못 벌어요. 진짜로. 나는 손가락이 정말 느린데 전문가가 정말 번개 같은 속도로 단타를 기가 막히게 친다. 절대 못 따라갑니다. 내가 성향에 맞아야 돼요. 스타일이 맞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2가지 하이브리드죠, 약간. 저는 한 가지만 하진 않고 2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는 저희는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인지컨트롤스 그리고 캠트로스 NCS 3개 종목을 어제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인지컨트롤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뭐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제가 9,900원까지 봤는데 한 3% 정도밖에 못 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좀 가다 말았어요. 그죠? 뭐 단타 정도로는 성공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이 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 종목은 보시면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네? 그러면 이 종목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죠? 오늘 단타는 성공했지만 크게 가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캠트로스는 어제 말씀드린 게 이미 좀 뜬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침에 하락 출발하면 사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내일부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거래 없는 조정이 나와서 내일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 단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엔시스의 경우는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이고 앞으로 향후 제가 예상하는 걸로는 한 50% 이상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역시 보시면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어제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은 하나같이 다 저는
조금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저는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거 사셨다면 캠트로스는 어제 저의 전략대로라면 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인지컨트롤 사셨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바닥에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괜찮고, 엔시스의 경우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감사보고서 오늘 나왔어요. 감사보고서 나왔고, 그럼 상패 우려는 없죠. 그리고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방금 나왔어요. 방금 보니까 감사보고서 나와서 실적 어쩌고저쩌고 했고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 회사도. 지금 시간의 거래 한번 볼까요? 시간의 거래 반응은 뭐 크게는 없는데 이렇게 리포트 소개 한번 되고 나면 소문나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그런 것들로만 드렸어요. 왜냐? 장이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개 방송에서는 좀 보수적인 전략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안전하게 수익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뭐 손이 빠르고 그러신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정혜원 방송에서는 조금 그래도 공격적인 그런 스타일의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드렸던 종목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들려오면서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모르죠. 그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과거에 좀 신뢰도가 있었던 지표를 열어보고 아, 이렇게 되고 있구나. 오늘 이런 상황이구나.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바닥이냐? 알 수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공격적인 투자자니까 제일 센 거 사야 돼. 애매한 거 2, 3등주 사면은 안 됩니다. 나는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들로 들어가서 천천히 매집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겠죠. 간단한 거지만 나랑 안 맞는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전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변동성 지수로 분석을 하면은 현재 우리 증시는 당연히 내리는 중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 아까 오후에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조금 반등하긴 했는데 아직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결론을 좀 내리자면 아직까진 시장이 바닥이 안 나온 상황.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좀 기술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뉴스나 시황적인 부분을 조금 더 접목을 시켜본다면 이제 오늘 밤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현재 예상치는 낮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밤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올 거고요. 지금 물가라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미국 겁니다, 이거. 미국 지표들.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현물 주식하는 사람들인데 왜 선물까지 알아야 되냐? 방금 위에 설명드린 걸로 좀 충분한 설명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은 제일 뒤숭숭한 시점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얘기 들으면은 정신없어요, 그냥. 어수선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주는 상황이 좀 뒤숭숭한 상황인데 최근에 한 가지 지표가 있는 게 신용잔고라는 지표. 물론 이제 북한의 도발도 있어요. 근데 북한 도발은 저는 뭐 감안하진 않았고요. 우리나라 땅에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확률상 북한의 도발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했던 적이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의외로 잘 버틴 적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용잔고예요. 지금 따끈따끈한 수치로 보게 되면은 지금 금투협 신용잔고인데 13일 기준으로 신용잔고가 늘었네요. 이 신용잔고는 항상 장 끝나고 나서 전날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당일 실시간 수치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신용잔고가 늘고 있다. 특히 이제 3월 9일부터는 18조 원대로 진입을 했어요. 이거 조금 불안한 요소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마 오늘 좀 깎였을 거예요. 신용잔고가 늘고 있다는 거는 우리 증시의 변동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겠고, 작년에 우리가 반대매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하락한 이유는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보다 좀 신용잔고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지금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냥 예언 수준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는 지금 장이 안 좋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아직 바닥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일장도 공격적인 종목으로 단타를 한다면 공격적인 종목을 저는 추천을 드릴 거고, 조금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종목을 드린다면 바닥에 있는 걸 해서 안전하게 좀 챙겨갈 거고, 애매한 종목은 지금은 안 하는 게 좋고 양극단에 있는 종목들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매매를 안 하더라도 내 종목이 바닥에 있다면 조금은 지금은 가져가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조심해야죠. 가능하면 익절 타이밍 놓치지 말고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정도예요. 좀 뭔가 이렇게
내용이 좀 덜 다듬어진 내용이 됐는데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보다 좀 많은 내용을 한번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다듬어지지 않은 방송이 좀 되긴 했어요. 근데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상황과 현 증시가 왜 이렇게 어수선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